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1 수학 2차 방정식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나오는 형태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다더라. 뭐 근의 공식, 그 다음에 근각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지금 나올 거는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라. 혈내근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중학교에서 조금 더 나간 거니까 유형만 몇 개 기억하시면 이 단어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문항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q제곱은 0 두 근에 각각 이렇게 주어졌으니까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P가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Q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두 근에 각각 2를 더한 수를 근으로 한답니다. 이 근에 2를 더한 수를 각각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가 되는 거예요. 요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러면 요 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2라는 근과 베타 플러스 2의 근을 더한 값은 근각계수와의 관계, 요것분에 요거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Q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두 개 곱하는 겁니다.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를 곱한 값이 P제곱이네요. 요렇습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때 뭐를 묻냐면 P와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P와 Q에 관한 식으로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요 식을 1번식,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을 적당하게 연립해서 P와 Q에 관한 식 또는 PQ 값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럼 누가 사라져야 될까요? 문자가 알파, 베타, Q, 알파, 베타, P 문자가 4개가 있어요. 이랬을 때 PQ를 찾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가 사라져야겠네요. 저는 이 식에서 알파, 베타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1번식을 이용해서. 자, 이 식은 순서 바꿔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Q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1번식에 의해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P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이 식을 이항하면 써드릴게요. P 더하기 4가 Q가 나오는 거니까 P 마이너스 Q 값은 마이너스 4군요 라고 하는 두 문자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 식은 전개를 할 거예요. 이 식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가 P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2배로 묶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P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1번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Q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P라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여기는 2차식이 나온다. Q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4는 P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P와 Q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Q를 사라지게 할까요? Q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요 식을 이항할게요. 요 식을 이항하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Q는 이렇게 되겠다. Q는 P 플러스 4입니다 라고 하는 P와 Q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요 식을 여기 Q 자리에다가 뭐 하면 되냐면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위에다 써드릴게요. Q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니까 P 플러스 4의 제곱, P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P 플러스 4 마이너스 P제곱은 0입니다 라고 이항했습니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네요. 정리할게요. P제곱 플러스 8P 플러스 16
더하기 2p 플러스 4 마이너스 p제곱은 0인 거고요. 2차식 같았는데 p제곱 사라지네요. 그러면 10p 이렇게 나오겠네요. 8p와 2p 나오니까요. 그리고 20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나오니까 우리가 찾는 p 값은 마이너스 2군요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야겠다. 그지? p 값이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저기 식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q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문제상에서는 p와 q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인 거니까 p는 마이너스 2, q는 2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전 강의의 제일 마지막 문제랑 거의 같은 문제였죠.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근각계수와의 관계. 두 근 바뀌었죠.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요걸 이용해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고 두 식을 연립해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11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거라고 할 때라고 하면 여기 상에서는 이제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요게 잘 돼야 돼. 2차 항이라고 할까요?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제가 두 근이니까 x-알파, x-베타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거꾸로인 거야.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근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거고요.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값과 이 값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찾는 방법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합곱이에요. 두 곱.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2와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라고 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x-2, x-3은 0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식 전개한 건데 이거 어떻게 쓰냐면 x제곱 마이너스 합이요. 5x 플러스 곱이요. 6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 거꾸로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이거예요. 합x 플러스 곱. 두 근이 주어지면 합, 곱.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여기가 합의 부호 반대였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여기가 곱자리였잖아요. 그죠? 요 가지를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x제곱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 문제를 볼게요, 이제. 문제에서는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7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자 1번 문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2차 방정식은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은 1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얼마? 합x 플러스 얼마? 곱은 0이라고 쓰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서는 이 두 근의 요걸 더하는 거예요. 요식과 요식을 더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누가 오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거꾸로 문제.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그 두 개 더한 거 x 더하기 두 개 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응용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요 값이 5인 거예요. 요 값이 5인 거고 요거를 전개하면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알파 베타가 여기서는 얼마냐면 7,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5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가 7, 5, 1이니까 답을 다 대입하면 우리가 찾는 답은 x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2 하니까 7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7과 5와 1을 더해야겠죠. 7과 5와 1을 더하면 13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요 값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되시나요? 네, 넘어갈게요. 한 문제를 더 풀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2번입니다. 2번은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합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x 더하기 곱 알파제곱 베타제곱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의 x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전체의 제곱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 2알파 베타한 거와 같아요. 그러면 요 문제상에서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 그랬죠? 5. 5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14입니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14니까 11 나오겠네요. 그럼 요 값은 11. 알파 베타는 얼마냐면 7이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x 그 다음에 7의 제곱 플러스 49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거꾸로 문제인 거예요. 112번입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똑같은 문제긴 합니다.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몇 x? 합이라고는 안 쓸게. 두 개 더한 거.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더한 거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두근을 곱한 거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곱한 거는 0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답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죠? 여기에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식에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나오는 거죠? 마사.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죠? 두근의 곱이니까 2입니다. 이제 이게 주어진 힌트예요. 얘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힌트가 나온 거예요. 요 힌트를 이용해서 여기 값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 값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거는 찾을 수 있겠다. 이건 이런 성질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하는 건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서 곱한 거잖아. 그 값은 뭐 한 거랑 같냐면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랑 같아요.
어차피 양수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치?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식에서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곱하는 값은 그냥 알파 베타의 절대값 씌운 거랑 같아요. 그런데 알파 베타가 얼마라 그랬죠? 2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알파 베타는 뭐 그래봐야 2겠구나 라고 해서 요 값이 2인 건 찾았어요. 요 값은 얼마냐면 2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안 돼. 뭐는 안 되냐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더한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절대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 각각 양수 씌워서 더한 거랑 더해서 절대값 붙이는 건 다른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에다가 3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를 한번 더해보세요. 예를 들면 요거 더하는 거랑 마이너스 2랑 3이랑 먼저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보는 거야. 그 값은 엄연히 달라. 왜냐면 좌변은 2 더하기 3이니까 5 나오죠. 그죠? 우변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나오죠. 그죠? 달라요. 그래서 더하기는 이렇게 합쳐주시면 안 돼요. 절대값에서. 그래서 이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씌우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식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건 이제 뒤에서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두 수예요. 두 수. 실수입니다.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음수가 나왔어요. 부등호를 판별하는 거야. 더했더니 얘가 0보다 작아. 더했더니 0보다 작고요. 곱했더니 2가 나왔잖아요. 2가 나왔잖아요. 0보다 커요. 그 말은 뭐예요? 부호가 같아. 두 개가요.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같다? 더해서 음수래. 더해서 음수인데 부호가 같으면 뭐 해야 될까요?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구나 라고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식 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절대값 알파는 뭐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를 씌우고 나와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거고 절대값 베타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상에서는 요거와 요걸 토대로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 그러면 절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절대값 베타도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식이 이 식이었죠. 그죠? 주어진 식은 뭐냐면 요렇게 되겠다. 결국은 x제곱의 마이너스에 얘가 누구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냥 뭐랑 같다고요? 알파 베타의 전체 절대값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식하고 같은 거예요. 요 값이요. 얘가 이렇게 넘겨온 거예요. 중간 과정을 거친 거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x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그죠? 그러면 찾아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어? 마사.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4x. 여기 x가 빠졌다. 여기 x 여기도 x가 빠졌다. 이렇게 x 그 다음에 계산하면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x제곱 요거 x 더하기 요거 될까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입니다. 요 값이 답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니까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더라. 이해되셔야 돼요. 앞에 문제를 토대로.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 곱한 값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과 같다더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요거는 안 된다더라.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는 합쳐줄 수 없다더라. 얘는 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했다? 합이 음수고 곱한 게 양수예요. 부호가 같으면서 더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둘 다 음수입니다 라는 걸 찾아냈고 음수일 때는 절대값 풀어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어요 라고 해서 절대값을 없앴어요. 그래서 여기 대입해서 답을 찾았다더라. 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13번이에요. 얘도 이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게 비슷한 문제니까 이건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라고 주어졌습니다. 바로 샥 나와야 되죠. 그죠? 뭐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죠? 마이너스 A분의 B군요. 문자가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왔을 때 이제 뭐를 찾는 거냐면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2차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했다. 뭐죠? x제곱 마이너스 뭐? 합 x 플러스 뭐? 곱은 0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답인 거예요. 답인데 요거에 관한 식으로 돌려줘야겠죠. 그죠? 돌려주려면 얘를 뭐 해줘야 되냐면 통분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요 값을 알파 베타로 통분할까요?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집어넣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얼마였죠? a분의 c 이렇게 나오겠네. a분의 c분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거에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분의 1 알파 베타 분의 1이니까 플러스 일단 써드릴게. a분의 c분의 1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분수분의 분수는 나누기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냐면 a분의 c분의 a분의 b는 a분의 c분의 a분의 b는 뭐 한 거랑 같죠? a분의 b 나누기 a분의 c 한 거랑 같죠. 그죠? 그러면 곱하기로 바꿔주면 a분의 b 곱하기 c 곱하기로 바뀌는 순간 역수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러면 a 약분되면서 누구만 되냐면 c분의 b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나누기로 생각해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두 개 곱한 게 분모. 요거 계산하면 두 개 곱해서 AC 분의 얘가 분모로 가는 거고요. 요거 밖에 거 곱한 거 A분의 B 얘가 분자로 간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A 약분되니까 C분의 B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거. 똑같은 둘 중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안에 거 곱하고 밖에 거 곱해서 샥샥 약분하고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X제곱에 뭐냐면 마입니다. 마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저각 계산한 값이 C분의 BX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 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주면 되죠. 그죠? 역수를 바꿔주면 돼요. 플러스 C분의 A는 0입니다 라고 하시면 얘가 우리가 찾는 뭐다? 답입니다. 요거예요. 이제 뭐 알파 베타는 사라졌고 이제 A와 B와 C에 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봤더니 답에는 없어. 그죠? 저 식이 안 보이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기 개수가 A, C, A분의 1 있는데 전 지금 개수 여기 1로 맞춰줬잖아요. 그러면 나 분수 싫어 라고 해서 양변에다 뭐 곱하면 될까? 여기 식에다가 C를 곱하는 거야. 저기 식에다가 C를 곱하면 CX제곱 BX 플러스 A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그 값은 누가 나오냐면 1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네요. 그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집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뭔가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이건 어떻게 뭐냐면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거꾸로 바뀐 거야. 답은 1번인 건 일단 먼저 확인했죠. 그죠?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가 사실 있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왔잖아요. 그 두 근의 역수들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개수가 서로 바뀐다더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근이
알파, 베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근의 공식을 토대로 찾았을 때. 그럼 거꾸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이렇게 뒤집으면 얘만 바뀌어진다는 거야.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화가 돼 있어서 그 식을 유도한 거예요 라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과정을 구하실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14번이에요. 한우리와 다솜이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p의 값을 잘못 보고 풀어 두 근 이렇게 나왔어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를 얻었고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그런 문제 있지 않았나요? 뭐를 잘못 보고 풀어. 그러면 잘 보고 푼 게 뭔지 찾으면 되죠. 그죠? 여기 식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p의 값을 잘못 보고 풀어. 그럼 뭐는 잘 봤다는 거죠? q는 잘 본 거예요. 그러면 q 값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 요 곱한 값이 이것분의 요거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q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건 찾아낸 거예요. 잘못 본 거는 버리고 잘 본 것만 찾아야죠. 그죠? 잘못 봤으니까. 요걸 잘 봤어요.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요거 곱하면 앞에서 복소수의 합차공식 기억나시니?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그거 계산하면 플러스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5 값이 q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건 지금 제대로 맞은 거예요. 넘길게요. 그랬는데 다솜이는 뭐를 잘못 봤냐면 q를 잘못 봤대요. q를 잘못 봤어. 그러면 뭐는 잘 본 거예요? p는 잘 봤어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두 근의 뭐요? 합이요. 두 근의 합 3 플러스 2i와 3 마이너스 2i를 이렇게 더한 값이 요 값은 잘 본 거니까 요 값은 잘 봤으니까 대신 그 값을 p라고 하면 안 돼. 근각에서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얘가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p가 나와야 돼요 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사라지면서 p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제가 이건 좀 암산했어요. 요 계산하면 6인데 마이너스 p니까 부호 반대로. 그래서 p는 마이너스 6. 묻는 값은 pq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6. q는 5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115번 이제 볼게요. 115번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네요.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뭐만 주어졌냐면 한만 주어졌어요. 한만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곱은 몰라요. 곱은 몰라. 알파 베타는 몰라요. 그러면 요식만 가지고 토대로 찾아낼 수 있는 건 저 fx는 이렇게 놓을 수 있다. x제곱 마이너스 합 x. 여기는 확실해.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곱은 모르니까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제가 0 나오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합이 4입니다 라고 하는 건 얘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개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가 누구냐는 계속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요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장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묻는 건 f 2x 플러스 1이 묻네요. f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뭐죠?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x 들어가는 자리에 요 값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저 자리에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2x 플러스 1 플러스 k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식이요. 요 식. 그러면 전개할까요?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0 나올 거고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안 보이네요. 제가 요거랑 껴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 3 플러스 k 요거 나온 거예요. 이제 주어졌고요. 근데 얘는 k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식의 두근의 합을 물어봐요. 두근의 합을 물어보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k 값은 몰라도 마이너스 이것분의 4분의 이거요. 마 4 이렇게 되니까 얼마 나오죠?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일부러 그러니까 곱은 물어볼 수가 없어. k값이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응용하는 문제였죠. 그죠? 자, 한근이라고 주어졌어요. 한근이. 제가 전전 강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라고 하면 다른 한근은 원래는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잘 봐요. 개수가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면 근의 공식을 쓰면 풀마 루트가 나오는 건 어디서만 나와? 루트 안의 값에서 거기서만 루트가 나와요. 개수를 유리수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하는 건 이거 할 수 있어요.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더라. 전에선 못 썼어. 왜 못 썼지? 이 조건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유리수, 개수가 다 유리수, 1은 1이잖아. 1은 개수, 유리수니까. 유리수 개수를 썼을 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두 근 다 나온 거예요. 두 근은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뭐죠?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무리수 사라지면서 4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나와야 되죠? 이 값이 마이너스 a인 거예요. 아 a는 마 4 이렇게 찾아주는 거. 오케이. 두근의 뭐요? 곱을 찾는 거야. 두근 다 알았잖아.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 나오겠네요. 그죠? 걔가 이것분의 이거 나와야 되니까 얼마 나와요? b입니다. b 값은 2예요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묻는 값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4와 2 더하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이걸 뭐라고 불렀죠? 켤레근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만약에 개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 근이 주어지면 다른 한 근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해하셨을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한근이 1 플러스 i래요. 한근이 1 플러스 i다 라고 하면 자 i가 붙었어요. 그러면 개수가 뭐여야 돼요?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 조건이 없으면 안 돼. 한근이 1 플러스 i야. 다른 한근은 원래 몰라요. 개수를 i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교육과정상에서 이제 개수에 i를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안 다루긴 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대부분 실수라는 말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대부분 켤레근을 쓸 거예요. 뭐냐면 한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리고 개수가 실수 조건인가 봤더니 요거 1 실수죠. 그죠? 여기 A 있네요. A가 실수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 A가 요거 뭐래요? 양수래요. 양수라고 하는 건 뭐죠? 실수예요. 저번에 제가 얼핏 얘기했죠. 허수는 크기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크기 비교를 했다라는 건 실수라는 거. 실수 조건이 있어. 그럼 뭐다? 다른 한근이 얼마다? 1-i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 근과 요 근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두 근의 곱, 요 1 플러스 i와 1-i 곱한 값이 2가. 해서 연립해서 a 값을 풀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앞의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니까 저는 패스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요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개념 끝이에요. 우리가 2단원 배우고 있는데요. 2단원은 첫 번째 복소수 배웠고요. 수의 범위 넘겼고, 2단원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복소수 범위까지 늘린 거. 2차 방정식 나오면 할 수 있는 거 인수분해, 근의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판별식, 켤레근. 요 유형들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2차 방정식 푸시다가 다른 문제집 풀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